신분, 여행하면 필수로 챙겨야 할 물품이 있을 텐데요. 바로 여권입니다. 그중 우리나라 여권은 방문 가능한 국가가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요. 2022년 기준으로 방문 가능한 국가는 무려 170곳이라고 합니다. 여행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여권이 없던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신분을 증명하곤 했을까요?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영어로 passport, 원래는 통행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셰익스피어 헨리 4세라는 극에서도 등장하였으며 그만큼 역사가 깊은 단어입니다. 여권에는 소지한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여권 발행일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이 적법한 방법으로 여행 국가에 방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행증명서는 타국을 방문하는 자의 신분 보증에 쓰이는데요. 이 여행증명서의 역사는 기원전 450년경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서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곁에서 근무하던 시종이었는데요. 그는 원래 예루살렘의 국민이었지만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된 이후로 페르시아 식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을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현재는 페르시아의 신빈이라지만 태어나고 자란 옛 고국의 소식에 상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는 왕에게 유대로 저를 보내주신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라며 진심을 담아 부탁했습니다. 왕은 다행히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잠시 망설이다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라며 유프라테스 강의 총독들에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말이죠. 편지를 전해받은 느헤미야는 유프라테스 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왕에게서 받은 편지가 일종의 통행증명서 역할을 대신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중세 아랍 제국에서도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라는 영수증을 소지한 경우 통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영수증이 아랍 시민임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체계화되어 신분 증명의 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중세 유럽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신분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신도가 최소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그 증명서의 뒷면에는 고해성사를 받은 내역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적힌 명부와 증명서를 대조하기도 하며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자는 성찬식 참여를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14세기 말 군대에서는 군인 관리를 위해 도입하기도 했답니다. 이외에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자는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의 증명을 위해 각국에서 통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증명서는 과거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일부 사람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증명서를 보유하는 형태에 가까웠는데요. 전 국민이 여행을 목적으로 증명서를 소유하게 된 계기가 19세기경에 생깁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는 통행 인구가 셀 수 없이 늘어나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1914년 11월 독일에 칼 로디라는 스파이가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아왔던 로디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찰스 A. 잉글리스라는 가명으로 미국 여권을 만든 후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여행 도중 로디는 체포되었고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여권에 사진을 부착하는 법을 도입하고 출입국 또한 평소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자신의 나라로 입국하는 자들의 통행증명서는 간단한 확인만을 거쳤습니다. 이때부터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국적에 관한 소속감을 서서히 가지게 되죠. 시간이 흘러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1920년 설립된 국제연맹에서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해 출입국 시 여권 소지를 원칙으로 함을 명명했는데요.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논의를 거친 뒤 1980년에 이르러서는 현대적 의미의 여권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분증명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구약 성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의 여권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었네요. 먼 과거부터 신분 증명은 무척이나 중요했던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 여권 분실에 꼭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음 탐험에서 여권에 대해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바.